(14,863km) 동해, 남해, 서해를 잇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에는 2,270여 개의 포구가 있습니다. 포구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삶이 꽃피는 터전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서해안 최북단 백령도까지 비슷하지만 다른 포구.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산처럼 솟은 섬 울릉도. 육지에서 바닷길을 따라 3시간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울릉도를 만나면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험하기로 소문난 동해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하늘이 허락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울릉도는 화산섬입니다. 화산 폭발로 솟아오른 용암들이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깎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섬에서 포구는 육지와 만나는 통로이자 생활의 기반입니다. 동해 윗단섬 울릉도에는 8개의 포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항구 저동항. 울릉도 사람들은 저동항을 모시개라 부르는데 예전에 저동항이 개발될 때 갯벌에 모시가 많아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1966년 저동항이 어업 전진기지로 지정되면서 울릉도에 있는 어선들이 저동항으로 모였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저동항은 울릉도의 경제 중심지가 됐습니다. 저동항은요, 어업 전진 기지입니다. 특히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동해안 어업 전진 기지였죠. 지금은 이제 80년대 때는 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항구가 2,000척이 배가 2,000척이 꽉 찰 때도 있었고 돈이 현금이 가장 흔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오징어잡이가 한창일 때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저동항 앞바다를 환하게 밝힌 그 불빛은 울릉도 팔경으로 지정될 만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울릉도는 비가 많은 곳입니다. 3, 4일간의 울릉도 여행에서 비를 만나지 않는 것은 대단한 행운일 정도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저동항 어판장에서는 경매가 끝난 오징어 손질이 한창입니다. 울릉도는 공기 좋고 바다 물이 깨끗하고 오징어가 아주 육지하고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으니까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이 좋다고 판매가 잘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육지 오징어와 비교하면 오징어라고 다 같은 오징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울릉도 오징어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데요. 요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옛날에는 오징어 많이 잡아가 하늘 별 보고 들어오면 별 보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 없어요.
물론들 이게 뭐 사람도 알려줬는데. 물론들 이게 뭐 끈끈하게. 예. 뭐 이건 공장이 있습니까? 뭐 오징어 육부인데. 손질이 끝난 오징어 내장만 따로 모읍니다. 오징어 내장으로 뭘 할까요? 아, 국기를 먹잖아요. 내장탕 이래가. 오징어 내장탕은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저동항 곳곳에 오징어 내장탕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싱싱한 오징어에서 바로 꺼낸 내장으로 육수를 낸 후 콩나물, 무, 고춧가루만 넣고 끓입니다.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예. 그 단백질 보충, 그리고 어떤 영양소 보충. 그래서 그 싱싱한 오징어를 칼복을 해서 그 내장을 꺼내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육지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징어 내장탕은 생계를 위해 몸통은 팔아야 했고 버려지는 내장으로 국을 끓여 먹었던 옛날 울릉도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음식입니다. 저동항의 배들은 언제나 선착장에서 떨어져 정박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맑은 날에도 배를 묶어 놓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울릉도의 거친 날씨와 싸워왔던 울릉도 어부들이 자연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저동항 남쪽에서 만나는 울릉도의 또 다른 대표 항구 도동항입니다. 항구 주위에 솟아오른 암봉들이 도동항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동항이 어업 중심지라면 도동항은 울릉도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도동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울릉도로 들어오는 항로가 늘어 예전에 비하면 울릉도를 방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포항과 묵호에서는 도동항으로 여객선이 들어오고 후포에서는 사동항, 강릉에서는 저동항으로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도동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동항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여기가 그 항구의 기점으로 들어오던 곳이에요. 도동항은 울릉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도동을 도방청이라고도 불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번화한 거리라고 해서 도방청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도동이라는 이름, 길도자를 써서 도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울릉도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내렸을 때 우선 울렁울렁
가면 가슴 뛰더라고요. 배 타고 왔더니. 그리고 땅에 다 닿으니까 안도감이 들었고요.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울릉도도 참 활기 넘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객들이 도착하는 도동항에는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많은데 상인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특유의 활기를 뿜어냅니다. 이곳 상인들은 도동항이 울릉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동은 이제 서울을 말하자면 도동 여기가 명동거리고 도동에서 최고 A급이고 여기가 제가 이제 울릉도에서 제일 시내니까 명동이잖아. 서울 명동. 그렇다. 여객선과 관광객들이 떠난 후 도동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동항에서 내린 사람들은 울릉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곳 도동항은 여객선이 출발하고 도착할 무렵이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오늘 울릉도의 날씨는 맑지만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합니다.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날이면 울릉도는 육지와 단절됩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바람이 강할 때면 방파제 안쪽도 높은 물살에 배들이 출렁입니다. 울릉도 어부들이 왜 선착장에 배를 정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방파제 바깥으로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다. 이곳 울릉도에서 방파제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봅니다. 울릉도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바람이 몰아치던 울릉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 석양이 집니다. 울릉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을에 물든 항구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울릉도 포구 바깥에는 여전히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포구는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어민들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입니다. 항구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고 또 새로운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을 전달해주는 메카죠. 네, 모든 것이 항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고기잡이를 가더라도 항구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육지에서 그야말로 육지에서 들어오는 배,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이죠. 울릉도의 관문. 울릉도 항구에는 언제나 만남의 설렘과 이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입니다. 대나무가 많아 죽변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죽변항 앞바다에는 동해에서는 보기 드문 거대한 수중 암초가 자리 잡고 있어 12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죽변항은 동해안에서도 규모가 큰 항구였습니다. 죽변항에서는 오징어, 대게, 꽁치, 명태 등 다양한 어종이 많이 잡혀 다른 지역 어선들이 죽변항으로 와서 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무렵에 오징어, 그다음에 뭐 지치, 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원자력이 도와 있잖아요. 그래 한수원 도와가지고 한수원도 도와가지고 1, 2호기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그럴 때 하여튼 그때보다도 이 해산물이 많이 날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아무리 뭐 한수원 도와갖고 돈을 많이 풀어도 그때만큼은 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시절 어민들에게 큰 호황을 안겨주었던 오징어가 다시 죽변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항구는 어디나 오징어가 유명하지만 오징어 산지인 죽변항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오징어잡이 배들이 죽변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죽변항에서 오징어 경매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채로 진행됩니다. 가지런히 상자를 채운 오징어들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물끄러미 경매를 바라보는 선장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감돕니다. 죽변항이 이 동해안의 대표 어항으로 어업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울릉도, 독도 쪽하고 제일 가까운 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군이 형성이 잘 되는, 특히 이제 오징어가 어군이 형성이 잘 되다 보니까 오징어 잡는 최낙기 배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보고도 들어오고 보고 배들도 제주에서 남해에서 전국에서 옵니다. 죽변이 고향인 이준호 선주는 평생 어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의 배는 연근의 통발 어선으로 통발을 놓아 새우와 귀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항구로 돌아온 배 어창에는 새우가 가득 실려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경매를 준비합니다. 네, 조금씩 비워가지고 어창 속에다 집어넣으면 새우끼리 부딪히지만 하고 조금씩 따로 담아놓는 망이에요. 새우 살려놓는 망. 그걸 이제 어창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우면서 죽었는 거 골라내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만 입찰을 하는 겁니다. 통발에는 새우뿐 아니라 다양한 어종이 잡혔습니다. 문어도 잡혔는데 문어는 죽변 앞바다에서 연중 잡히는 주 어종입니다. 낙지도 많이 잡혔네요. 죽변항에서 경매는 배가 들어올 때마다 이루어지는데 도매 상인들이 나무판에 희망 가격을 써서 경매사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경매 결과는 비수기라고 기름값, 경비 정도 번 겁니다. 경매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고생한 선원들도 챙겨야 합니다. 배는 선착장으로 돌아가지만 이준호 선주의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주문받은 가자미 건조 작업을 합니다. 어업과 수산물 가공업을 함께 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준호 선주는 더 빠른 가자미 건조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이제 많이 나는 게 가자미하가, 오징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오징어가 가자미 같은 거 말릴 수 있는 회전 건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존에 있는 이제 오징어를 말리려 그러면 우리가 오징어 이제 끼워가지고 그냥 열어놓는 게 다인데 자연적으로 말리려 그러면 그럼 바람 없으면 안 마르고 그다음에 또 파리 같은 거 대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위생적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빨리 회전시켜서 파리가 못 달려들게 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없어도 회전력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이 생기게 해서 예, 시간과 노동력이 다 단축이 되는. 지금은 이제 세대들이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어촌으로 유입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식인들이 배를 타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도 미래는 밝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어업과 수산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 어렵다고는 하지만 희망의 바다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변함없이 어민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변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만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입니다. 태백산에서 뻗어나온 산세가 해안까지 밀려내려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산항은 전국에서 대기 위판이 열리는 5개 항구 중 하나인 영덕의 대표 어항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치도 아름답지만 자연 항구로 입지 조건이 좋아 예부터 축산항을 찾는 어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축산항은 영덕군의 대표 항구로 분주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집어등을 밝힌 어선들이 줄지어 바다로 향합니다. 새벽 3시에 출항했던 배들은 날이 밝아올 무렵 항구로 돌아옵니다. 축산항에 돌아온 배에는 삼치가 가득합니다. 상자로 옮겨 담는 선원들. 손놀림은 바쁘지만 만선의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 아침 햇살 가득한 동해바다로 출항합니다. 푸른 강과 바다, 산과 들이 두루 펼쳐진 영덕군 강구항입니다. 동해바다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작은 포구입니다. 강구항에서 50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물이 동해바다와 만납니다. 강구항은 영덕 대게의 고향입니다. 커다란 대게 모형이 강구항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강구항을 따라 대게 거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게를 찔 때 솟아오르는 수증기와 맛있는 냄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강구항에 뭐 90년 이후에 아예 거대 그리고 나 촬영 이후에 그 전에는 지금 한 반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런 많은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강구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강구항은 영덕군에서 주요 어업기지가 됐습니다. 강구항은 대게뿐 아니라 다양한 어선들이 집결합니다. 어선에 가득한 생선은 삼치입니다. 요즘 영덕군의 각 항구에는 삼치가 제철입니다. 항구에 터줏대감 갈매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넉넉하게 잡힌 삼치는 갈매기들에게도 푸짐한 식사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모든 일을 마친 선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강구항을 떠납니다. 삼치잡이 어선들이 떠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곳 강구항에는 대기 어선들이 모여들어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입니다.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 하여 구룡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구룡포항은 동해남부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집결지로 위판장이 3개나 될 만큼 규모가 큽니다. 구룡포항은 전국 최대 대게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대게 위판 물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붉은 대게가 만선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붉은 대게는 크기별로 선별한 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구룡포항의 경매 방식은 다른 항구들과 다른데 도매상인들이 손가락으로 입찰 가격을 알리면 경매사가 일일이 확인하며 낙찰가를 정합니다. 포구에서 경매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 수협 자체가 이제 어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 경매사들의 역할은 일단 억가 안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억가 안정과 그다음에 물건의 유통을 이제 책임지고 있죠, 저희가. 저희는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단은 뭐 경매사가 역할이 그렇잖아요. 물론 어민들의 권리 보호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중매인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이게 억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중간에서 어민들도 좀 웃을 수 있고 중매인들도 너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편이에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붉은 대게는 구룡포항을 떠나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자, 45,208번 열. 나머지. 동해안의 다른 항구들처럼 구룡포항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방파제를 쌓고 부두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항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구룡포로 몰려왔는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 가옥 거리는 구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구룡포항 인근에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해맞이로 유명한
호미곶. 구룡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포구의 하늘에 구름이 심상치 않게 움직입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태풍 소식에 포구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동해 남부에서 장생포항은 대표적인 피항지입니다. 동해에서 드물게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장생포항은 큰 파도를 피할 수 있어 태풍이 올 때면 피항 온 배들로 항구가 가득 찹니다. 항구에 태풍 경보가 울립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방파제 밖에는 높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방파제 안쪽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어민들은 배가 잘 묶여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바람에 약한 작은 배들은 아예 육지 위로 올려서 태풍을 피합니다. 태풍이 가까이 올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집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포구에서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튿날 태풍이 지나가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포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에 분주합니다. 육지에 올려놓았던 작은 배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다시 항구에 내려놓습니다. 어민들 모두 힘을 모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에 큰 피해가 없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한 3개가 지금 날아갑니다. 하늘 3개가. 이번에 바람이 새바람이 불어서 다행이지. 저쪽에서 남쪽에서 올라가 됐으면 난리 났어. 물려 많이 올라와 봅니다. 포구 사람들에게는 태풍도 하나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파도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다시 고기잡이를 나섭니다. 동해 남부에서 가장 큰 항구 방어진항입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도심 속 어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방어진은 포구보다는 목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어업자원이 풍부했던 방어진은 일본 어부들이 방어진 앞바다를 오가며 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어업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방어진 앞바다가 굉장히 좋은 바다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냥 동해의 끝이기도 하고 남해의 끝이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 이제 바다의 조류가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좋은 고기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물반 고기반으로 자기들이 그 그물을 넣으면 늘 만선을 해가 가는데.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된 방어진 항은 광복 후에도 중요한 어업 항구로 번성했습니다. 이제 일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조선의 3대 어항이라 그랬거든요. 3대 어항이지 였는데 이게
줄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고기도 잘 안 나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놔놓을 필요도 없고 이래서 매립을 많이 했어요.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보면은 이제 이거 차도가 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광 자원을 좀 우리가 이제 여러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울산이 산업도시로 발달하면서 방어진항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에는 아직도 옛날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 방어진으로 시집 왔던 주민들에게 방어진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옛날식으로 여기에 모래사장이 있고 집은 다 좀 허름허름한데 그중에도 몇 채는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지었잖아요. 부흥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무로 지은 집 보통 2층, 3층으로 된 집을 많이 짓고 요 근처에 다 있었거든요. 내가 살 당시에는. 주민들은 그때 방어진은 울산보다 더 번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뭐 구룡포나 그 위에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방어진 사오러 왔었거든요. 선원들이 객지에서 오시다 보니까 주로 이거 한 3박씩 이렇게 계시다 가잖아요. 그래 마땅한 데 없으니까 여인숙, 옛날에 여인숙이나 다방이나 술집들이 엄청 호황이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래 방어진이라 하면은 다 이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울산이라 하면은 울산보다 방어진이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때만 해도. 방어진 항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방어진 앞바다의 파도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방어진 항 끝에는 동해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바위섬 슬도가 있습니다.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검은 고소리가 난다 하여 슬도라 불립니다. 무인 등대가 홀로 지키고 있는 슬도에 서면 압도적인 동해 바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어진항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등대 울기등대입니다. 울기등대 앞에 있는 대왕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방어진항에 어선들이 불을 밝힙니다. 동해 먼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며칠 만에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어선마다 며칠 동안 조업한 생선을 실어내 어판장으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방어진의 지명은 방어에서 유래됐지만 방어진항의 주 어종은 가자미입니다. 방어 자체를 구경도 못 합니다. 저도 한 25년 됐는데 방어 구경을 못 합니다. 방어는. 지금 우리가는 전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가자미가 전국의 70% 정도는 지금 가자미가 여기서 다 생산됩니다. 생산돼가지고 전국에 마트, 대형 마트라든지 뭐 건조, 홈쇼핑 이런데 그다음에 하물며 우리가 지금 미국 LA에서도 우리 가자미가 지금 울산 수협 마크 찍혀있는 가자미가 건조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산란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자체가 전부 가자미입니다. 요 경주만 올라가고 이 가자미가 안 납니다. 딴 쪽에 가도 안 나. 크기별로 선별된 가자미가 경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어진항 경매는 손가락으로 희망 가격을 표시하는 수지식 경매로 이루어지는데요. 경매사의 신호음이 경매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가자미의 70%는 방어진 항에서 경매되기 때문에 이곳의 가자미는 전국 각지로 배송됩니다. 방어진 항 북쪽에 있는 정자항입니다.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정자항에 매일 100여 척의 어선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정자항의 명물 귀신골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등대입니다.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골에는 울산의 상징입니다. 정자항의 주 어종도 가자미입니다. 죽은 가자미는 방어진 항에서 경매되고 살아있는 가자미는 이곳 정자항에서 유통됩니다. 그래서 싱싱한 가자미를 화로차에 옮겨 싣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방어진 항과 정자항을 잇는 아름다운 해안길입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위 섬과 옥색 빛깔 맑은 바닷물 속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Lay me down on a river of music and push me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크고 작은 바위 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동해 바다는 아름다운 풍경과 휴식을 선사해 줍니다. the shake of a drum. 동해안 포구의 마지막 여정 강양항입니다. 강양항은 회화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포구입니다. 강양항의 빼어난 풍경은 많은 사진 작가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아침 일찍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석양 속에 항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양항에서는 이제 우리 일부 지금 보면은 이 통발어업입니다. 통발어업에 이제 이 고동, 문어 이걸 이제 통발 선적들은 잡고 그 외에 자망은 가자미, 아기를 많이 잡습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는지 잠수부를 불렀습니다. 다 들어가지고 뭐 배가 아픈데. 우리 항해를 하는 중에 떠내놓은 게 그냥 들어가 감아봤어. 바다에 뭐 많이 떠든다. 줄 뭐 자루 뭐 했던 이 나무 뭐 그물. 잠깐만. 저거나 빨리 뚝 들고 봐. 와. 한참 동안 물속에서 작업을 하던 잠수부가 스크류에 걸린 몸체만한 밧줄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 꼼짝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떠다닌다고. 떠다니는데 물에 수면하고 비슷하게 하면 우리가 선장실에서 안 보여요. 배에 감긴 밧줄 때문에 서둘러 항구로 돌아온 어부의 모습이 허탈해 보입니다. 해가 질 무렵 조업을 마친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저녁 6시까지 바다에서 12시간 이상 통발로 잡은 고둥입니다. 고둥은 크기별로 분류해 경매 준비를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작업합니다. 가족들이 선별 작업을 하는 동안 배에서는 뒷정리가 한창입니다. 올해 24살 추명규 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평평하게 갈아야 돼. 길이 되니까 길이 튀는 거야. 아주 잘하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하나에서 10가지를 가르치면은 뭐 한 8가지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 잘해요. 10가지 정도는 아닌데 한 8 정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뭐 이제 이게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 지금 조종사 면허증도 지금 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날씨 안 좋을 때 울렁울렁할 때 바이킹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니까 되게 재밌어요. 또 직원들하고 착착 맞춰갖고 하면은 쿵짝쿵짝 하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을 주는 바다. 그 바다를 어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포구에 서면 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